예, 안녕하세요. 예, 건축공간연구원 공간 AI 빅데이터 본부 맡고 있는 조영진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건축공간 AI와 빅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전략입니다. 저도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연구기관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반 사업 중에 하나고 그 밑에 써 있는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 통계 개발 및 정보 활용 사업에 해당하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다른 오늘 발표해 주신 이제 보행 사업이나 한옥 사업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되셨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로 작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뭐 파트 1, 파트 2, 파트 3 돼 있는데요. 파트 1은 이제 AI 관련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2025년에 이제 연구 성과, 2026년에 지금 진행 중인 연구 과제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와 데이터입니다. 다 아시죠? 예,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한 20년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가, 저 딥러닝 저 아이가 알파고를 예,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제 우리가 커제 구단이나 뭐 이런 유명한 바둑 고수들을 이긴 친구들이죠. 그 시절만 해도 우리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내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죠. 근데 저 마지막에 보여지는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GPT 3.5를 만들어내면서 뭐지?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버튼 길게 누르시면 지금 제민이나 GPT가 뜨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불과 4년 정도 만에 지금 이제 세상이 이제 AI 얘기를 어느 누구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도시 분야는 어떠냐? 그럼 일단 먼저 국내 정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가장 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AI 전담 컨트롤 타워 강화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수석도 신설이 되고, 이러면서 국가 차원의 이제 AI 전략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는 AI 안 해? 라고 얘기하면은 뭐 미국도 아메리카스 AI 액션 플랜, 뭐 유럽연합, 중국 AI 플러스 등 AI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각종 계획들 발표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이야기고,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건축주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AI 기반 한국형 건축행정 안전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다행히 선정을 해주신 AI 민주정부 30대 과제 국토교통부 유일로 선정이 돼서 요 관련한 사업들, 지금 최초로 나오는 AX 스프린트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도시 데이터 관련해서 AI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뭐 구축 및 활용 체계 부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즉 건축도시 데이터들이 막 써먹으려고 보면 엉망진창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공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AI 시대에 AI한테 그냥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컴퓨터 공학에 굉장히 시족격인 그런 데서 유명한 단어입니다. GIGO, 기고라고 불리는데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GPT에 헐루시네이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GPT도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거 못 갖다 써요. 그럼 요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도시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센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나 관련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제 일반 사업은, 그래서 저희 이 일반 사업은 이러한 재활용 센터나 데이터 허브 관련해 가지고 정책 지수 통계 과제 발굴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대 효과는 뭐 문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은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한 땀 한 땀 붙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자동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표준화하고 사업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에 무슨 일 했느냐? 그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 중에 어떤 자원을 캐서 어떻게 금을 만들어서 빨리 해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까라는 고민들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유 저이용 교육시설 진단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파트였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공 사이드에서 공공건축물이 정부의 주요 타겟 대상이 될 거고요. 김영현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정부 청산 한 6천 개 정도 되는데 이 학교는 그거보다 훨씬 10,000개가 넘는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를 학교 데이터, 학생 데이터, 주변 데이터를 다 정제해서 한 땀 한 땀 붙여보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과제고요. 결국은 Unutilized School Type Indicator라는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형화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별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결과입니다. 약간 충격적인 결과는 일단은 데이터 다 결합해가지고요. 지수함수 회귀 모델로 돌려봤더니 전국 초중고 12,600개 중에 203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도 안 남았는데 5,000개가 유유 저이용 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별로는 이렇고요. 그럼 이거 다 남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쓸 건지, 어떻게 계획 세울 건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공유 건축물입니다. 학교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지를 지역 여건, 학교 입지, 학교 시설 특수성 다 데이터들 결합해서 16개로 진단지표 만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학교 시설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 시설 사업을 하는 교육시설안전원 교육부에게 세미나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2차례.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수지표 개발 파트예요. 이 지수지표 개발 파트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했더니 이거였어요. 가격과 관련한 얘기,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사실은 경제적 가치는 실거래가들을 전부 더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순한 부동산 가격으로 보지 말고 지역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물리적 자산 가치로 정의하고 이 부분들을 틀을 잘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자원 재활용 센터로서 데이터들 결합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개별 건축물 단위 집계, 용도별 가치구조 입체 분석, 종합자산지표 제시를 연구 프레임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가치, 그다음에 시장 가치, 즉 제조달 원가, 만들 때 얼마 들어, 지금 거래할 때 얼마야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서 추진을 했고요. 결과는 지역 단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와 뭐 산정체계, 산출 구조 분석, 그다음에 잠재력 확인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국 건축물 729만 동, 그러니까 뭐 거의 전수입니다. 전수에 가까운 걸로 추정한 결과 만드는 데 드는 돈보다 실거래가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고, 물론 이 보고서를 보시면 개별적인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1년의 연구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정리하는 건 연구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가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후속 연구로 오래 이어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숫자에 관한 의미 부여는 하지 않기로 이렇게 정리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 관련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사업에서 하고 있고, 첫 번째는 건축물 생산량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건축물 소요기간 산출, 건축물 연령별 재고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보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생산량이 늘었어 줄었어를 2005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보여줘서 실제적으로 건축 산업의 현황 자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지수고요. 건축 소요 기간은 허가에서 준공까지 얼마 걸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답변을 못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연령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노후 건축물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평균 20세, 중 29세 생각보다 젊다라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숫자들과 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들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 사업에서 국가 승인 통계 작성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를 저희 사업에서 담당하고 있고, 작년 결과로는 이제 서비스 사업체 수 한 1,100개 정도 늘었고, 2024년 기준으로 4.5조 원 정도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한 보고서 책자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이런 AI 관련해서 이제 최근 4년밖에 안 된 AI가 정부의 주요 틀로 정해지면서 우리 모두 안개 속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게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 지원이고요. 요 타이틀입니다. 한국형 건축 특화 AI 서비스. 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건축 행정 부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안전 부분, 엊그저께에서도 이제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연락원에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데이터는 굉장히 비정형이고 비표준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얘들을 다 묶어서 그럼 어떻게 추진해야 되냐? 행정 관련한 AI, 안전 관련한 AI, 데이터 허브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종합해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적어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구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고 있는 건 또 뭐냐면 아까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시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국공유 건축물로 갑니다. 오늘 행안부에서도 이 과장님들 와 계신데요. 사실 공유 건축물 전국에 몇 동이야 라고 얘기하면 행안부 공유 건축 관련하시는 분들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데이터, 국유 건축물 데이터셋, 공유 건축물 데이터셋을 생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축물은 약 800만 동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요. 800만 동이나 있어서 얘들을 한 땀 한 땀 사람 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AI를 또 도전을 해서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통계들은 국공유 건축물 관련한 숫자들은 다 틀려요. 각 기관들에서 하는데. 요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 행정 데이터의 소유 구분 데이터 가지고 오류 유형 분석해서 정제 AI 만들어 가지고 재경부의 국유 건축물, 행안부의 공유 건축물 관련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볼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한번 고도화해 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과 복잡한 그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작년에 적용한 변수와 적용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도록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통해서 경제적 가치 추정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올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이죠. 그래서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 보시면 1차년도에는 저희가 단순 비교하고 행정구역 중심이었다면 2차년도에는 이 가격 가치라는 경제적 가치라는 거의 관계 구조를 규명하고 용도 지역별로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형태로 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활용 부분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은 3년간의 연구를 해서 마지막 차년도에는 경제적 가치를 대시보드로 해서 공개하는 수준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이제 통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건축물 생산량이 소요 기간이 재고가 어때라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올해는 좀 결국 동적 모니터링, 시계열 분석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좀 더 일반 국민들이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국가 승인 통계 작성 기관으로서 건축 서비스 산업 2025년도 지속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기관의 앨리스라고 아실 겁니다. 건축 법령 인공지능 시스템이고요. 이 주소는 이렇게 되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미 이제 핵심 엔진 개발이 완료가 돼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 있고 연구원 홈페이지나 등등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고요. 관련해 가지고 건축 관계법령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얘는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법령, 국토부 질의회신, 뭐 질의응답, 법령의 해석례 등등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건축 관계법령과 관련해서는 가장 똑똑한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법률의 범위를 더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계법 수준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또 건축관계법령이 한 지금 2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이제 기술적인 보완들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과제와 이제 정책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틀은 국토교통부에 요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 정부 AI 정책과 이제 뭐 그 정책 지원을 위한 30대 핵심 과제, 그 해당 과제 추진 지원,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AX 스프린트나 아니면 AI R&D 과제 추진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추진거랑 법제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위한 법제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법제들 같이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 건축행정 AI, 건축안전 AI, 건축관계법령 개정안 요 네 가지가 올해 주로 추진할 내용이겠습니다. 한국형 건축특화 AI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자체는 복잡한 행정을 인공지능 비서가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사 등의 도면을 접수하면은 관련해서 이제 법령을 해석해주고 건축물의 기획 설계를 지원해주고 법령 탐색들을 해주는 행정 AI가 있고요. 안전관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재난안전기본법의 기본 절차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를 예측해서 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한 점검, 보수보강 제한까지 들어가고요. 이게 있으려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재활용센터, 데이터 허브로서 학습 데이터, 품질 개선, 공간 정보, 생태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 지금 스텝 1입니다. 이렇게 해놔서 저희가 마치 스텝 2 같은데 스텝 1이고요. 이제 표준하고 공공 연계하는 기초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개방 생태계 조성하고 이제 글로벌 표준이나 수출까지 이제 꿈을 꾸면서 국토교통 AI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